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이 자기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소스 코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모든 자석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근본적인 규칙. 네,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사실 우리 주변은요, 이 보이지 않는 자기장으로 정말 가득 차 있어요. 뭐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부터 시작해서 나침반 바늘, 심지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거대한 행성 지구까지 전부 다 각자의 힘의 장을 공간에 막 뿜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나 다양한 형태의 자석들이 전부 다 공유하는 단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 그게 뭘까요? 도대체 이 모든 자기 현상을 일으키는 그 핵심 원인이 뭘까 하는 거죠. 정답은 바로 움직이는 전기, 다시 말해 전류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자기 현상은 결국 이 전하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결과물인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놀라운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자기력의 진짜 원천이 뭔지 알아보고 그 핵심 법칙인 비오사바르와 앙페르 법칙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야말로 자기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칙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쿨롱의 법칙을 떠올려 보면 아주 좋아요. 쿨롱의 법칙이 멈춰있는 전하의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비오사바르 법칙은 그 전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펼쳐지는 자기장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죠. 결국엔 뭐 정지냐 운동이냐,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오사바르 법칙이 정확히 뭘 하는 거냐? 마치 긴 빵을 아주 잘게 썰어서 각 조각의 맛을 본 다음에 전모 합치는 것과 비슷해요. 이 법칙은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특정 지점에 만드는 그 미세한 자기력을 계산하는 그런 도구인 셈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있죠? 이 도선의 아주 작은 한 조각, 이걸 DS라고 하는데 이게 저기 P라는 지점에 DB라는 아주 작은 미니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비오사바르 법칙의 진짜 대단한 점은요. 이 수많은 미니 자기장들을 도선 전체에 걸쳐서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더해서 이걸 물리학에서는 적분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걸 다 더해서 최종적인 총 자기장을 구해낸다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칙이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 바로 직선 도선과 원형 고리. 이 두 가지를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이겁니다. 아주 길게 뻗은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때 도선에서 수직으로 A만큼 떨어진 저 P 지점의 자기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하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적분 계산을 다 마치고 나면요. 와,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흐르는 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커지고 도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고 명쾌하죠? 자,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떨까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딱 향하게 하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싸 쥐는 거죠. 그러면 이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그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게 돼요. 좋아요. 이번엔 좀 다른 모양을 한번 볼까요? 직선 도선을 구부려서 이렇게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원형 전류의 중심축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기서도 비오사바르 법칙은 모양 같은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되어줍니다. 특히 이 원형 고리의 딱 정중앙, 바로 그 지점에서는요, 계산이 정말 아름답게 간단해집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 I에 비례하고 고리의 반지름 A에는 반비례하죠. 이 간단한 원리가 바로 우리가 쓰는 전자석이나 모터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오사바르 법칙,
이거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만능 열쇠는 맞는데 보셨다시피 계산이 꽤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말이죠. 물리학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훨씬 우아하고 빠른 지름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앙페르 법칙입니다. 앙페르 법칙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아주 기발해요. 자기장을 계산하고 싶은 영역 주위에다가 가상의 앙페르 고리라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리를 짜라서 생기는 자기장의 총합이 정말 신기하게도 그 고리 안을 통과하는 총 전류량이랑 정확히 비례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모양이 반듯한, 그러니까 대칭성이 높은 문제에서는요, 이 법칙이 복잡한 적분을 그냥 건너뛰게 해주는 거의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법칙의 장단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비오사바르 법칙은 말 그대로 어떤 모양이든 계산할 수 있는 범용 도구예요.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죠. 반면에 앙페르 법칙은 무한 직선 도선이나 솔레노이드처럼 대칭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계산은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문제의 상황을 보고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딱 골라서 쓰는 셈이죠. 자,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법칙들이 물리학 전체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바로 맥스웰 방정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법칙들은 사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바로 전자기 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4개의 위대한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의 일부였던 거죠. 이 방정식들은 전기와 자기가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전자기라는 하나의 힘이라는 걸 밝혀낸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4개의 방정식 중에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주 심오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딱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N극만 있거나 S극만 따로 똑 떨어져 있는 자석은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홀극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전기장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에서 딱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있죠. 하지만 오른쪽의 자기장을 보세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석 내부에서 다시 이어져서 완벽하게 닫힌 고리, 즉 패곡선을 이룹니다.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N극과 S극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영구 자석에는 눈에 보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장을 만들까요? 그 비밀은 바로 원자 속에 있습니다. 원자핵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스핀이라고 하는 전자 고유의 양자역학적 성질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형 전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거대한 전선이든 아주 작은 원자든 모든 자성은 움직이는 전하에서 비롯된다는 이 대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근본적인 법칙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강력한 전자석이나 발전기, 모터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는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마치 마법처럼 물체를 공중에 띄우는 이 양자부상 같은 경이로운 기술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또 다른 위대한 법칙에 따르면 변화하는 자기장은 다시 전기장을 만듭니다. 만약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마치 파도처럼 공간 속으로 쫙 퍼져 나간다면 과연 그건 무엇이 될까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라디오파, X선과 같은 모든 전자기파의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